안녕하세요. 딥러닝을 활용한 AR 내비게이션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팀 디펙트에서 발표를 맡은 인천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김미연입니다. 발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주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복잡해지는 도심 속에서 길을 찾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현상을 저희의 프로젝트에 녹여내어 실생활에 유용한 길찾기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증강현실 기술과 내비게이션을 융합하여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GPS 보정 기능까지 포함하여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기존의 내비게이션으로는 길을 찾기 어려워했던 사용자들도 실시간 딥러닝을 통해 직관적으로 매핑된 AR 이미지를 접해 효과적인 길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스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처리, 딥러닝, 맵, 그리고 AR 이렇게 총 4개의 파트가 서버를 통해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주고받고 그를 이용한 결과물을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프로젝트에 사용한 구축 시스템입니다. 전체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하여 진행되었고 그 외 파이썬, AR코어, AWS, 텐서플로우, 오픈CV를 이용해 각 파트의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AR 플랫폼 중 저희는 AR코어를 채택하여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개발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었고 앵커라는 AR코어의 개념을 이용하면 원하는 좌표에 AR 지표를 표시하는 것이 유용하기도 하여 AR코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지 전처리 설계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카메라로 들어오는 영상에서 2가지 방식을 이용해 탐색 영역을 지정합니다. 지정된 영역에서 OCR을 통해 글자를 추출하거나 이미지 자체에 대한 분류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되는 간판의 유형과 형태가 너무나 다양하여 글자 인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에 OCR 방식은 채택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딥러닝을 이용한 이미지 분류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딥러닝 설계는 이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각 라벨에 맞는 이미지 데이터를 콜렉팅합니다. 웹상에서 간판 이미지를 크롤링하는 것은 수작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라벨당 약 500장의 원본 이미지를 기반으로 했고 아규먼트 조정을 통해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준의 이미지를 추가적으로 각 2,000장씩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를 딥러닝 모델에 피팅시켜 애플리케이션에서 받은 간판 이미지를 분류하게 됩니다. 오른쪽은 실제 애플리케이션에서 구동되어 간판을 인식하고 인식한 간판을 기반으로 목적지를 재설정해 오차를 줄이는 장면입니다. 안드로이드 파트와 딥러닝 파트는 위치 오차가 심해 뷰 좌측 상단에 붉은 불이 들어온 경우나 지표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사용자가 길을 찾기 어려워할 때 지표 인식을 통해 경로를 재안내하는 형식으로 융합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시스템 구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먼저 AR과 내비게이션 유닛인 안드로이드 파트인데요. 내비게이션 측에서 티맵 API를 통해 제이슨 파싱을 하여 위경도 데이터를 AR뷰에 보내주면 AR뷰에서는 해당 위경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접 제작한 지표를 렌더링하여 지표를 띄워주는 형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애플리케이션의 AR 뷰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표지판과 유사한 형식으로 AR 지표를 디자인했으며 각 지표에는 번호가 붙어 있어 사용자가 순서대로 가야 할 지표를 인지할 수 있게 하고 번호 하단에 있는 화살표는 다음 지표의 위치를 알려주어 사용자가 좌회전, 우회전 혹은 직진을 할 지점 안내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알리는 3D로 제작한 목적지 오브젝트를 통해 사용자가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디자인했습니다. AR 지표의 번호 하단에 있는 이 화살표는 벡터3를 이용한 각도 계산을 통해 표시하였습니다. 현재 사용자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노드와 그 다음 노드 사이의 각도를 구해 노드 1과 노드 2 사이의 각이 30도 이상 벌어지면 왼쪽 혹은 오른쪽을 가리키는 화살표를 표시하는 구조입니다. 각 노드들과 now의 위치를 getWorldPosition 메소드를 통해 받아온 후 이를 이용해 벡터 v1과 v2를 만들어내고 크로스 메소드에 이 둘을 파라미터로 넘겨주면 좌로 혹은 우로 몇 도 벌어져 있는지 그 각도를 구해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두 사진은 사용자가 지표 인식을 완료했을 때의 뷰입니다. 각각 낮과 밤에 촬영하여도 학습시킨 지표를 제대로 인식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애플리케이션 시연 영상입니다. 먼저 정상 시나리오입니다. 목적지를 맥도날드로 지정한 후 길찾기 모드를 눌러 AR 모드 버튼을 활성화시킵니다. AR 모드에 진입하여 경로 안내가 시작된 모습입니다.
화면에 지금 보이는 것이 AR 지표이고 하단에는 해당 지표에 맞는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1번 지표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좌회전을 지시하는 이 2번 지표를 만나 사용자가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좌회전을 하고 나면 다음 지표들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똑같이 계속 진행을 해주고요. 이번에는 직진을 의미하는 3번과 4번 지표를 따라가다 보면 4번 지표의 화살표가 이제 바뀌면서 다음 가야 할 곳을 안내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지표가 있는 데까지 또 진행을 하고요. 5번 지표가 우회전을 하라고 하는 위치에서 우회전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목적지 오브젝트 하나가 남게 되는데요. 이 목적지 오브젝트가 있는 방향으로 계속 직진을 하면 목적지 오브젝트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며 목적지와 가까워지고 있음을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로 지정한 맥도날드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위치 보정을 이용한 시나리오입니다. 이번에는 베스킨라빈스를 목적지로 지정하고 진행했습니다. 네, 초기에 GPS 오차로 인해 붉은 불이 들어오고 사용자가 복잡한 길에 서서 어떤 지표로 가야 할지 헷갈려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위치 보정 버튼을 눌러서 미리 이렇게 학습해둔 GS25 간판을 틀에 넣고 캡처하여 서버 측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일단 대기를 하게 되고요. 대기 완료 후 서버에서 작업이 완료되면 이처럼 GS25를 출발지를 재설정하겠냐는 알림이 뜹니다. 확인을 누르면 내비뷰로 돌아가서 현재 사용자 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GS25를 출발지로 설정한 후 목적지까지 경로를 재안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다시 길 안내를 시작하면 보다 명확해진 지표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2번 지표, 1번 지표가 가리킨 곳에 2번 지표가 있었고 이 2번 지표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 2번 지표가 좌회전을 하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서 좌회전을 하게 됩니다. 좌회전을 하면 2번 지표가 이번엔 직진을 의미하는 화살표를 띄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서 목적지인 베스킨라빈스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GPS 보정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관한 소개입니다. GPS 오차 보정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GPS의 오차 정도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실제 위치의 변화량이 평균 위치 변화량에서 미리 설정해 놓은 한계값의 범위를 벗어나게끔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오차 보정 알고리즘이 작동합니다. 이때 보정값은 GPS의 실제 값과 보정 후 값의 차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보정 위치를 미리 설정해두고 움직인 후 GPS를 맞추는 지연 보정 방식입니다. 기기에서 정면과 위치 보정에 이용할 간판의 기준점을 바라볼 방향 벡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간판의 중심이 된 기준점과의 거리와 정면으로 카메라 시야를 이동한 후에 벡터 회전 각도를 이용해 보정 위치를 설정합니다. 해당 위치까지의 거리를 평균 이동 속도를 고려해 시간을 맞춰 GPS 보정을 하고 보정값을 추출해냅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그림과 같이 디바이스를 손에 들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스마트폰 안에 내장되어 있는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면 진행 방향인 A벡터의 스칼라 값을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산출된 A벡터 값은 간판 위치 보정으로 변경된 현재 위치에서 GPS 오차가 줄어들 때까지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갱신시켜주는 데이터로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A벡터 값을 이용한 보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간판 인식 위치 보정을 실행하였을 때 여전히 GPS 오차가 크다면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A벡터를 구합니다. 진행 방향으로의 가속도 A벡터를 구하면 이동 거리 또한 산출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 애플리케이션은 진행 방향으로의 A벡터 값에 해당하는 이동 거리만큼 해당 현재 위치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들을 적용하면 보다 나은 위치 보정이 가능해져서 본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다음은 프로젝트 구현 시 이용한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